안녕하세요. 김건희TV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이호선 당협위원장과 함께 한 방송에서 황교안 당대표에게 단식 투쟁을 하시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전원,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전원, 당협위원장까지 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로 단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럼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을 잠깐 보면 국민 여러분,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 민생,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오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하다가 말 수는 없겠죠.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야, 그래도 황교안 독하다. 황교안 여기까지 했구나. 라고 할 때까지는 어쨌든 단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황교안 당대표의 건강, 이런 것이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대표는 정치인 제1사명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고 또 염치 없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국회에서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야당이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어줘야 내가 단식을 멈추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목숨 걸고 촉구합니다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인 자유한국당의 혁신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혁신이 멈추는 순간 당의 운명도 멈춘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임하겠습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개혁, 이런 칼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정도면 충분해.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더 들게끔 그렇게 처절한 혁신을 하겠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만국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어떤 우회로도 없습니다. 대통합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대통합을 해야지만 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세력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 각자의 소화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이제 무기한 단식을 통해 소화의 마지막 자취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자유민주 세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싶은 소명의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진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자유한국당이 새 시대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부족했던 여러 지점들을 반성하고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통합과 쇄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단식의 과정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단식의 과정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겠다.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내겠다. 이전에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이 안에 오늘 이 선언문, 이 호소문 안에 황교안이 생각한 전략, 방법,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이 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단식의 과정마다 성찰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겠다. 아직은 없다. 아직은 난 없어.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고 국민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성찰을 해서 방법들을 찾아내겠다. 황교안 당대표가 되자마자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당대표가 된 지 8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방향 뭐 이런 것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뭔가 이 나라를 구하고 싶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고 막 해보고 싶어. 그건 알겠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든 하고 싶어. 그러나 이 방법을 모른다. 전략이 없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이것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안에 어떠한 그런 전략이나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안보를 되살리고자 하는 이 길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쳤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당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 전술, 아이디어 이런 것 같아요. 방법을 몰라. 의지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방법을 모른다. 이걸 지금부터 찾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 당대표를 찾아가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황교안 당대표에게 직접 가서 단식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떤가.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황교안 당대표 주변에 황교안을 등에 업고 뭔가 한 자리를 해먹어 보려는 황교안을 앞세워서 뭔가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주변에는 기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특히 이제 막 갓 당에 들어온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왜?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당내 사정도 모르고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평생 공무원만 했다 보니까 내가 이 공무원의 느낌을 좀 지원하고 싶은데 그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당에 들어와서 뭔가 당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오히려 황교안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이권을 얻기 위해서 황교안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러난 공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다, 좋은 생각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직접 황교안 당대표를 찾아가서 그것을 전달하면 그래도 좀 듣지 않겠나. 지금 전략과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아직도 못 찾아서 이제부터 찾겠다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보면서 황교안 당대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이런 말이 많아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움직이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논리나 이런 것이 서고 방향이 완전히 서고 내가 남을 설득하려면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지 이것을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황교안 당대표는 자기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뭔가 좋은 타이밍이 있어. 손혜원, 신재민, 김태우, 조국 수차례 기회들이 있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치를 처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황교안 당대표 성격에
평생 공무원만 해온 이분 성격에 당연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정말 고심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다가 타이밍을 다 놓쳤을 것이다. 참 이 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한 것이 어딘가 그래도 이분이 진정성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거야. 뭔가 내가 이때 이걸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저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지금 황교안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미 다 지나갔고 이미 차는 다 지나갔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 아니면 단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거였는데 바로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식을 하고 있는 이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래도 황교안 당대표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황교안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문정권과 단식 투쟁을 하는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 대표랑 나란히 손을 잡고 워싱턴으로 날아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황교안 당대표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 단식 투쟁을 결정했거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발이 맞지 않는다. 나경원과 황교안이 따로 노는 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 투톱 시스템이 뭔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한다. 황교안 따로 나경원 따로 노는 점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당대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판단을 한 것 아니면 나경원과 손발이 지금 안 맞고 있다. 원내와 원외에 있는 당대표인 황교안이 서로 뭔가 맞지 않는다. 서로 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톱 체제라고 하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지금 황교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황교안 당대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외톨이가 돼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막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 체제는 아마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와해 분위기로 빠지게 될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다당제에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크든 작든 막 창당을 하고 뭐하고 해서 어떻게든 연동형 비례제에 한 석, 두 석이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현주 의원이다. 이현주 의원도 어차피 패스트트랙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연동형 비례제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좀 모아보자. 이런 계산도 솔직히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연동형 비례제를 못 막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거의 와해되는 분위기로 갈 것이고 수많은 탈당자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황교안과 나경원의 리더십은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황교안 당대표는 이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말 막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딱히 없다고 생각하다가 고심고심하던 끝에 목숨을 건 단식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밀어붙일 것 같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단식 투쟁이 어디까지 갈지 정해져 있지 않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는 단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황교안 당대표의 성격상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을 것 같다. 포기할 수도 없다. 지금 상황상.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굉장히 건강 악화가 되거나 단식을 하다가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저는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는 말은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의 정치인이 목숨 건 투쟁을 하는구나 하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게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몰려서
제가 오늘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저분이 황교안 당대표가 처음에 당대표가 될 때는 정말 환한 웃음으로 내년 총선을 압승을 하겠습니다. 50%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밝은 표정으로 그러나 굳은 의지를 가진 표정으로 당당하게 당대표 자리를 거머쥐었던 것을 다시 저는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처량한 모습, 삭발을 해서 머리카락도 얼마 없는데 단식까지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처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쩌다가 우리 우파 진영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나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탄핵에 대해서 정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탄핵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탄핵이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가장 약한 문제다. 탄핵이라는 말을 막 덮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음 선거에서 탄핵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게 되면은 그 선거는 탄핵 선거로 가게 되면 폭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약점과 부담은 털고 가는 게 상책인데 털고 갈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는 이런 약점이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 그리고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과연 밝을 수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